자, 20년도 4월 모의고사 자료해석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처럼 우리 준부장 모의고사는 특히 자료해석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25분 안에 20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평소에 좀 어렵게 해야 시험 때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항상 갑니다. 물론 문제를 그냥 막연히 어렵게 내는 건 아니죠.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일단 기출문제 기반으로 문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모의고사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씀씀 여러분들은 실제 시험의 난이도보다 조금 높은 시험 유형을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한국사나 언어논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모두 공통입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좀 골고루 유형을 좀 집어 넣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1번부터 보시면 다음의 규칙성을 보고 빈칸의 수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1번을 보시면 1번 문제가 5, 6, 4, 8, 0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5, 6, 4, 8, 0. 그리고 빈칸.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죠. 자, 일단은 수열 문제는 제가 어떻게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한과 응 사이의 차이 또는 뭐 곱 이런 것들을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봤을 때 일단 확인해 볼게요. 1 빼기 2. 아니면은 곱하기 3분의 2도 가능한데 분수 같은 건 잘 안 곱해요. 그죠? 자, 그 다음을 봤더니 더하기 4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곱하기 2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아무런 규칙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자, 근데 하나 더 가볼게요. 요거는 곱하기 0일 수도 있는데 생뚱맞게 곱하기 0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8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패턴인 것 같죠? 규칙성이 반드시 이 안에서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1 더하기 1 빼기 2 더하기 4 빼기 8 절대값은 2의 거듭제곱이면서 부호는 반대로 가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K회사의 물건은 모두 외부에서 만든다고 한다. 전체 30%는 A회사가 70%는 B회사가 생산하고 있다. 각 회사의 분량률 A회사는 3%, B회사는 4%이다. K회사에 구입한 물건에서 불량품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A회사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항상 확률 파트에서도 우리 중부장 정도면 이 정도는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뭐예요?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은 방금도 강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돼야 돼요? 조건부 확률이든 뭐든 간에 기본적으로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이다. 그랬을 때 뭐뭐일 때가 뭐예요? 전체 경우의 수 뭐뭐일 확률이다. 그럼 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 해당 경우의 수예요. 이게 조건부 확률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K회사에서 구입한 물건에서 불량품이 발견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불량품이 어디서 나와요? A회사에서 나올 수도 있고 B회사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어난 사건은 뭐예요? A회사 또는 B회사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또는 확률이 들어가야 되고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해당 경우에 대한 확률. 어디서 나와야 돼요? A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가야 되냐? 자, 분모에 해당하는 것은 A일 수도 있어요. 그죠? A. 전체 30%. 0.3. 그죠? 항상 백분율은 비율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계산해서. 자, 그 다음에 이 중에 불량률이 3%예요. 됐죠? 근데 이게 B회사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불량률은 4%다. 분해. 어디서 나온 거예요? A에서 나왔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4%인데. 자, 그러면은 분모 분자에다 그냥 1000을 곱하고 시작할게요. 9, 28, 37분의 9입니다. 37분의 9. 네,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우재와 유찬이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3칸 올라가고 진 사람은 1칸 내려가기로 했다. 가위바위보를 마치고 우재는 29칸, 유찬이는 1칸을 올라와 있다고 할 때 총 경기 수는 몇 경기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기수라는 게 뭐냐면 이 경기 결과는 둘 중에 하나예요. 됐죠? 자, 어떻게 됩니까? 비기는 경우는 왜 없어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비기는 경우면은 다시 가위바위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건 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가위바위보를 마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면 올라가는 거고 지면 한 칸 내려가야 돼요. 자, 봅시다. 정리해 볼게요. 3번은 우재가 승 게임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유찬 승 게임 Y.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은 우재가 이긴 게임이 X 경기면 진 경기는 Y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죠. 이 관계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요? 이제 우재는 이긴 횟수만큼 더해지고요. 그죠? 진 횟수만큼 빼야 됩니다. 이게 지금 몇 칸인 거예요? 29칸. 유찬이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3Y. 얘가 1인 거예요. 됐죠? 자, 라고 했습니다. 총 경기수는. 이거 둘이 연립하면 되죠. 문제에서 예고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재가 이긴 거, 진 거, 또는 유찬이가 이긴 거, 진 거. 둘이 합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를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걸 연립해서 X는 얼마다, Y는 얼마다 구해도 됩니다.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센스쟁이처럼 더하는 거죠. 30. X 더하기 Y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가 됩니다. 됐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X가 얼마냐, Y가 얼마냐가 아니라 X 플러스 Y가 얼마냐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배운 사람 티가 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거 그냥 안 할래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자꾸 이쪽 길을 열어야 이쪽 길로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을 보시죠. 4번은 자료 해석이에요. 다음 7개 도시의 성장률에 대한 자료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보니까 단위가 뭐예요? 퍼센트죠. 퍼센트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비율이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것에 제약이 있겠다. 이게 아예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렇다면 퍼센트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 물론 연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추세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실수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실수화가 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3개가 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기준량이 주어진 경우. 두 번째가 뭐예요? 기준량이 같은 경우. 세 번째가 뭡니까? 기준량이 비가 주어진 경우.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어떻다는 거예요? 실수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펴보죠. 자, 연도가 2010부터 2017년 8년이 나와 있고요. 서울부터 울산까지 총 7개 도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성장률입니다. 1번 서울과 광주의 성장률의 추이가 같다.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확인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확인해 보시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부산의 성장률이 가장 높았을 때 전년 대비 성장률이 증가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자, 부산의 성장률이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2011년이죠. 2011년에 전년 대비 성장률이 증가한 곳. 자, 성장률이 증가한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장률이 증가한 겁니다. 성장률이 플러스다 이런 게 아니라 성장했다 이런 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률이 증가했다. 비율의 증감을 나타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서울이 지금 2010년이 얼마예요? 9.0이고 2011년이 3.4입니다. 그럼 성장률 이 수치가 증가했나요? 감소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전년 대비 3.4% 증가하면 증가한 게 맞아요. 성장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라고요? 성장률, 이 비율 자체의 증감을 얘기한 거라고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비율간 계산 가능하다. 꼭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보시게 되면은, 자, 가장 높았을 때 성장률이 증가한 곳은 한 곳도 없나요? 여기 보면은, 자, 이 문제도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없습니까? 있죠. 어디예요? 부산입니다. 그죠? 부산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부산이 증가했으니까 부산을 빼고 생각하는데 부산까지 쳐야죠. 그죠? 부산 포함해야 됩니다. 답이 2번이에요. 다음 3번. 대전과 울산의 성장률의 차이가 큰 것은 2013년이다.
확인입니다. 자, 다음 4번 2015년 대비 2017년 성장률이 가장 큰 것은 이랬습니다. 자, 성장률 가장 큰 거 2015년과 17년 자, 증가 얼마만큼 했느냐라는 얘기죠. 자, 보시게 되면은 4번에 14와 17 14와 17이면은 3.8하고 7.4 자, 그 다음에 서울 3.4 증가했죠? 그 다음에 인천은 3.6 증가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5년 대비였네. 15년 대비 죄송합니다. 15년 대비였네요. 자, 15년 대비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자, 3번에 대전과 울산의 성장률의 차이가 큰 것은 2013년이다. 자, 성장률의 차이가 가장 크다. 성장률이 가장 큰 것은, 그죠? 인천이다. 자, 그러면은 15와 2017 비교하시면은, 자, 그러네요. 가장 많이 성장했죠? 그죠? 성장률. 그죠? 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A에서 D기업의 연도별 매출액 규모이다. 2015년 대비 2019년에 매출액의 증가율이 가장 큰 기업. 자, 우리 지독하게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증가율과 배수관계, 증가율이 크면 배수가 크다. 배수가 크면 증가율이 크다. 그 얘기죠? 15와 19입니다. 증가율이 크다. 자, A 같은 경우 몇 배예요? 3배가 좀 넘어요. 4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B는 4배가 넘네요. 그죠? 4배가 83.2거든요. 근데 4배가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C는 4배 안 되고. 3배는 넘죠. 자, 4배는 안 돼요. 자, 그다음 D는 딱 4배입니다. 그러니까 4배가 넘어가는 건 B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배수가 가장 크니까 증가율이 가장 크다. 그렇게 가는 거죠. 자, 됐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다음은 각 자동차의 연비와 속력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자, 위의 자료를 보고 연비가 두 번째로 좋은 차량으로 3km를 갈 때 걸리는 시간은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연비가 두 번째로 좋은 차량부터 구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A 18km에 3리터 사용했다는 얘기는 A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리터당 6kg죠. 그죠? 리터당 6kg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B는 리터당 얼마큼 가는 거예요? 2.5로 나눠주면 되죠? 8kg 같습니다. 8kg. 자, 그 다음에 C는 5kg 갑니다. D는 4.8. A 얘기한 거네요. 그죠? 자, A는 속력이 1시간에 90km를 갑니다. 그죠? 90km. 미터 퍼 시간. 환산을 잘해야 돼요. 60분. 90km거든요. 맞죠? 자, 그럼 보세요. 60으로 나눠주면 1.5km 퍼 분이 됩니다. 이 얘기는 1분에 1.5km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환산 잘해야 돼요. 자, 1분에 1.5km, 3km 갔으니까 2분입니다. 2분이면은 120초. 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의정부에서 영등포까지 편도 배송을 하는 M사는 다음과 같이 배송을 한다. 배송비를 절약하기 위해 적재 무게를 800에서 1000으로 높여 운행 횟수를 줄이고자 한다. M사가 절약할 수 있는 월 배송비의 절감액은 얼마인지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일단 7번 같은 문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7번 같은 문제는 어떤 배경이냐?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힘이 장사인 사람이 있어요. 힘이 장사. 그죠? 이 사람이 한번 짐을 나르는데 100kg씩 나를 수 있었어요. 100kg. 그죠? 한 번에. 그죠? 인건비는 10,000원이라고 합시다. 인건비는 10,000원? 10,000원이라고 합시다. 그죠? 10,000원이에요.
이 사람이 날라야 되는 양이 2,400km였어요. 됐죠? 2,400이었습니다. 한 번 나르는데 얼마라고 했어요? 10,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100km씩 24번이니까 총 24만 원을 벌었을 거예요. 맞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 사람이 시장이 좀 어려워졌어. 그래서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번 나를 때 120씩 나릅니다. 무게는 똑같아요. 2,400. 그럼 몇 번만 나르면 되죠? 몇 번 나르면 됩니까? 20번만 나르면 되죠? 기존에는 24번 날랐어야 돼요. 근데 이제 몇 번 나른다고요? 20번만 나르면 된다. 돈은 똑같아요. 그러면 24만 원 주던 거 20만 원 주게 됐죠? 그렇죠? 됐어요? 그러면 얼마 번 거예요? 4만 원 번 거예요. 4만 원. 이러셨죠? 근데 이 관계는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은 잘 보세요. 자, 1.2배가 됐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관계가 이래요. 여기가 1.2를 곱하게 되면 여기는 1.2로 나눠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계산만 하지 말고 원리를 보자고 우리. 원리를. 됐죠? 막연히 계산만 하지 맙시다. 자, 됐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간단한 예를 들어봤고요. 자, 적재 무게를 800에서 1000으로 높였습니다. 그죠? 자, 배송비 절약을 위해서 그래서 운송 횟수를 줄였어요. 절감액이 얼마냐? 차량 운행 대수가 4대고 1일 운행 횟수가 3회. 총 하루액은 얼마인 거예요? 12회입니다. 1회당 운송비가 얼마입니까?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12, 20만 원. 하루에 얼마예요? 240만 원. 그죠? 240만 원. 240만 원을 얼마만큼? 20일이에요. 20일. 얼마예요? 4,800만 원. 됐죠? 자, 이거를 새롭게 판을 짜면 복잡하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800이던 게 1000이 됐습니다. 얼마 곱했어요? 4분의 5. 4분의 5 곱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돼야 돼? 5분의 4를 곱해야지. 이렇게. 이해되셨죠? 요 원리, 요거.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지 이런 게 먹히지, 말이. 됐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5 곱하고 5분의 4 곱하고. 자, 그럼 5분의 4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로 나눠주고 4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기존 4,800만 원에다가 5분의 4를 곱한 값이 궁금한 거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생긴 비용입니다. 줄인 건 얼마만큼 줄인 거예요? 이거에 5분의 1만큼 줄인 거예요. 그럼 애초에 그냥 바로 갑시다. 5분의 1만큼 줄인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얼마냐? 9,960만 원. 이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960만 원을 절약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 9번 가볼게요. 8, 9번. 자, 8, 9번은 다음은 각 국가별 출생률에 관한 자료이다.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시오. 자, ABCD 매칭형이 또 나오죠. 그죠? 매칭형도 나와요. 우리 시험에는 온갖 게 다 나옵니다. 자, 나와요. 자,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시오. 국가별 출생수, 출생률, 그 다음에 국가별 인구 자연 증가율. 됐습니다. 그리고 인구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거예요.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각주 부분에 나와 있는 공식은 3개 중에 2개가 나와 있으면 나머지 하나 물어본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100% 물어본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인구 자연 증가율하고 출생률이 문제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망률은 무조건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안 물어보면 그 문제 낸 사람이 제가 가히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낸 거다. 그죠? 자, 그러니까 사망률은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 자, 한번 확인해 보죠. 매칭형. 됐어요. 연도 나와 있고, 둘 다, 증가율인데 명으로 되어 있네요, 단위가. 단위가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8번 가보도록 할게요. 매칭형입니다. 그죠? 매칭형은 어떻게 가야 돼요? 소거형으로 가야 돼요. 소거법. 그래서, 문제에서 점점 소거를 하면서 진행하는 거죠. 보시면, 2010년 이후, 인구 자연 증가율이 매년 감소한 나라는 이랬습니다. 자, 인구 자연 증가율이 매년 감소했다.
A 같은 경우는 증가하네요. 2013년에. B는 자, 증가했습니다. 바로 C는 C가 감소했어요. C. 선생님, 2014년은요? 2014년은 감소한 거죠. 그죠? 사망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인구가 준 겁니다. 자, D는 2014년에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가에 들어가야 되는 건 C네요. 그죠? 그 다음에 2013년 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자,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소고형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번, 2번이 가의 C가 아니기 때문에 지워야 되고 3번, 4번인데 3번, 4번에 나 같은 경우는 모두 다 A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센스예요. 센스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2010년 이후 출생률이 매년 감소한 나라 이랬습니다. 출생률은 위에 첫 번째 표를 봐야 되죠. 출생률이 매년 감소한 나라 봅시다. 자, A 아니죠. B B는 매년 감소했네요. 그럼 답이 3번이에요. 끝났어요. 그죠? 자,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C도 감소고요. 그 다음에 D는 2013년에 증가했습니다. 8번 어렵지 않았어요. 보너스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 9번. 내 국가의 2010년 인구가 모두 같다고 할 때 2010년 대비 2014년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국가는 어디인가? 자, 일단 2010년에 인구가 모두 같죠? 그럼 일단 이렇게 물어봅시다. 2011년에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어느 국가입니까? D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냐면은 증가율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단순하게 인구가 100명이었는데 10% 증가했어요. 얼마예요? 110명이죠. 이 11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죠? 1.1배 난 겁니다. 증가율과 배수관계 명확하게 이해되셔야 돼요. 1.1배. 1.1배. 자, 1.1배가 되는데 여기서는 2011년을 물어본 게 아니라 2014년을 물어봤어요. 그 2014년을 물어본다면 A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1년에 25.9% 증가. 2012년에 24.4% 증가. 그 다음에 2013년에 28.0% 증가. 그 다음에 2014년에는 23.8% 증가. 말이 이거지 실제로는 뭐하라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A는 이건 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2010년부터가 아니라 2011년도에 증가한 거. 이렇게 봐야 돼요. 1.259 1.244 1.28 1.238 이렇게 곱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좀 명확해 보이는 게 하나 있긴 하네요. A가 B보다는 더 많이 증가했겠죠. 곱해진 숫자가 매번 크니까. 물론 뭐 2012년에 한번 작지만 이 정도는 센스로 우리 앞으로도 클 거다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C의 경우도 A하고 D만 확인하면 되네요. 그죠? A하고 D만. 자, 보면 왜냐면 2011년부터 보시면 D가 31.7%로 커요. 12년에는 27.8% 여전히 큽니다. 근데 2013년에 오히려 감소해요. 0.7%. 그죠? 2014년에는 A보다 적게 증가하고요. 그죠? 살짝 감이 오긴 하지만 마저 계산은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계산을 해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것도 아마 문제 만들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조금 타이트하게 준 거 일부러 계산하지 말라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가볼게요. 자, 10번은 다음은 어느 지역의 교통사고 주요 원인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신호위반부터 브레이크 파손까지 있습니다. 자, 합의 운전자 222, 보행자 290. 자, 단위는 100건이에요, 100건. 100건은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면 단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물론 나올 수 있는데, 그 정도는 평소에 좀 준비하셔야 되고,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자, 됐습니다. 일단은 연도가 나온 거 아니니까 추세 같은 거 안 물어보겠죠. 그죠? 당연히. 운전자, 보행자, 비교 정도가 있을 겁니다. 비교, 비중, 이 정도. 자, 1번. 사상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신호위반이 가장 높다. 이랬습니다. 자, 신호위반이 1등이에요? 자, 신호위반이 1등입니까? 자, 일단은 1번은 애매하네요. 왜 애매하냐? 전방주시 태만이 지금 운전자 같은 경우는 가장 많고 보행자 같은 경우는 신호 위반이 가장 많아요. 그죠? 근데 이 둘을 더해 보면 신호 위반은 176이 되고
전방주 시테마는 그게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더하면은 신호 위반이 맞긴 한데, 각각을 물어봤다면 틀려요. 그죠? 자, 이건 오타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2번. 운전자 대비 보행자의 수치가 가장 높은 것. 자, A 대비 B는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A 대비 B, 비중이 아니라, 비율. 그죠? 비율. 분수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대비 보행자의 수치면 운전자분의 보행자거든요. 그러니까 분모의 운전자, 분자의 보행자.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분수. 뭐라고 했어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분수는. 몇 배야? 이거 보는 거죠. 몇 배냐.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몇 배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높은 것이 DMB냐 그랬고, 신호 위반은 2배가 안 돼요. 과속은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전방주 시테마도 1이 안 되죠. DMB 시청 같은 경우는 5 정도 돼요. 5배. 자, 나머지 택도 없어요. 그죠? 자, 그럼 DMB 시청 맞는 겁니다. 굳이 이거를 다 따져서 각각이 얼마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3번 사상자 수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파손, 신호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운전자가 가장 높다. 사상자 수는? 자, 볼까요? 타이어와 브레이크 파손. 타이어는 보행자가 높죠. 브레이크 파손도 보행자가 높고, 신호 위반도 높습니다. 나머지는 다 높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 DMB 시청 같은 경우도 높습니다. 그죠? DMB 시청 같은 경우도, 운전자가 높지 않아요. 이게 DMB 시청도 보행자가 높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3번이 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번은 오타였네요. 그죠? 오타였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주요 원인 중 사상자가 3번째로 높은 것은 DMB 시청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까요? 주요 원인 중 이랬거든요. 사상자? 이러면은 이거는 운전자에서도 DMB가 3등이냐, 보행자에서도 DMB가 3등이냐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더하기를 하는 얘기거든요. 전체. 자, 이렇게 되면 신호위반 봅시다. 신호위반은 얼마예요? 176. 맞죠? 자, 그 다음에 만만한 거, DMB 시청 얼마입니까? 딱 100이네요. 전방주 시테마는, 전방주 시테만이 149예요. 여기서 말씀 났죠?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운전자만, 보행자만 보라는 게 아니라 더해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맞죠? 맞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1번 오타였습니다. 자, 11번. A 자격증 시험의 응시자 수는 2016년에는 83,210명입니다. 가볼게요. 뭔 문제가 나올지. 83,210명. 이 응시자 수예요. 자, 매년 2,300명씩 증가한다고 할 때 처음으로 10만 명이 넘는다. 이거 등차 수열이죠?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자, 몇 년 넘냐? 몇 년 뒤에? 10만 명. 이겁니다. 그죠? 자, 단단해요, 이거는. 의미만 파악하면. 자, 넘어가게 되면은 2300X는 16,790 이렇게 되고요. 대략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 7 곱하면 2100, 1400, 16,100이네요. 그죠? 자, X는 7점 얼마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야 돼요? 8년이 지나야 돼요? 답은 4번. 보너스 문제. 보너스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다음은 서울의 S 커피 전문점 수에 대한 자료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해를 구하시오. 제가 이런 막대 그래프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단순히 폭이 큰 게 무조건 증가율이 큰 건 아니다. 기울기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기울기 가지고만 판단하면 안 돼요. 막대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가율은 전년 대비거든요. 보세요. 좀 많이 증가해 보이는 거 따져볼게요. 2003년 얼마 증가했죠? 37. 분명히 37보다 많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어디 보자. 2006년에는 36이네요. 그죠? 자, 없어요. 이거 보너스 문제. 보너스 문제죠. 자, 근데 살짝 수정해 볼게요. 어떻게 수정하냐면 2006년의 수치를 302로 가겠습니다. 302.
자, 298로 돼 있잖아요. 302로. 그러니까 문제를 좀 바꿔보자고요, 한번. 의미 있게. 자, 이러면은 199에서 236이 돼서 37이 증가해요. 뭐 문제는 중간중간 바꾸는 거 아니지. 이걸 놨을 거 이제는 좀 더 어렵게 가봅시다. 302라고요. 301. 301. 위험하지 않게. 자, 얼마 증가했습니까? 38 증가했어요. 자, 누가 더 많이 증가했어요? 당연히 되죠. 얘가 더 많이 증가한 거예요. 근데 증가율은 이게 아니잖아요. 37. 자, 끌어옵시다. 263, 38. 우리 뭐 이용해야 되죠? 신분수. 신분수 이용해야 됩니다. 얼마 증가했어요? 64 증가했고요. 자, 얼마 증가했어요? 신분수의 요지가 뭐예요? 얘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크냐? 얘가 크잖아요. 됐죠? 이거. 자, 그래서 증가량이 크다고 해서 증가율이 크지 않다. 보통 실수하는 분들은 아직은 좀 시작 단계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좀 갈고 닦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13번. 13번은 다음은 A부터 D 국의 독감 검사 건수에 대한 자료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옳은 거. 연도별, 국가별 독감 검사 건수.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걸 이제 층별 그래프라고 합니다. 층별 그래프. 층별 그래프는, 특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됐죠? 첫 번째는 뭐예요? 어찌됐건 간에 막대 그래프의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소 비교 정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그죠? 두 번째는 층별이라는 것은 각 항목별로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적된 것끼리 또는 다른 해와 해당 어떤 특정 항목에 대해서 다른 해와 비교하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 막대 그래프의 성질이죠. 크기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보시고 한번 가보죠. 자, 1번 2010년에 A에서 D국의 검사 건수가 1,400건 이하이다. 1,400건. A에서 D국이. 자, 2010년에 AS D국의 검사 1,400건 이하죠? 그죠? 이것도 오타네요, 오타. 이게 이제 제가 시험 때는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요거 이하가 아니라 이상. 일단 보죠. 이하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A와 D국의 증감의 추이가 같다. A가 뭐예요? 가장 밑에 있거든요. 자, 증감의 추이 같다. 증, 감증. 이거고, D는 증감이잖아요. 그죠? 2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2010년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국가는 A다. 자, 2010년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크다. A는 7 증가했고 A는 20 증가했어요. 20. 그죠? 그 다음에 B는 감소했고 C가 가장 크죠. 증가율이 가장 큰 건 C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또 분수 해봐야죠. 그죠? A는 어떻게 됐어요? 맨 밑에 있는 거? 460분의 480 마이너스 460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2010년도 C는 어떻게 됩니까? 314. 분의 391 마이너스 314, 70, 80, 71. 그죠? 71. 77. 죄송해요. 77. 이거는 분모는 작은데 분자는 크니까. C의 증가율이 더 크죠. 그러니까 3번도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C국의 독감 검사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 자, C국의 독감 검사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0년입니다. 2010년. 자, 다른 국가의 검사 건수는 가장 적었다. 가장 적었나요? 아니죠? 답이 1번. 제가 잘못 체크했네. 1번이 답입니다. 1번. 13번의 답 1번이에요. 네. C국의 독감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0년이잖아요. 그죠? 2010년이고, 그 다음에, 가장 적지 않았어요. 확인이었네. 1번이었네요. 잘못 말씀드렸네. 오타가 아니라 이하 맞습니다. 자, 다음 13번 가볼게요. 다음은 아내와 남편의 평일과 주말의 육아 참여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평일과 주말의 육아 참여 시간. 이게 실제 데이터 가지고 제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갖고 만든 문제라서. 근데, 이거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내용을 참고해서, 만들었던 문제였습니다. 요거는.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요. 자, 자료에서 원래 그런 거니까. 자, 좀 극단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됐죠? 자,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다. 그 다음에 주말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다. 그리고 수치는 일별 이게 핵심이네요. 평일에 있는 수치는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나누기 5가 된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주말은 나누기 2가 된 수치예요. 그죠? 그래서 좀 비슷하긴 합니다. 자, 1번. 평일에는 정서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아내 육아 시간에 참여는 남편의 10배 이상이다. 자, 정서 빼고요. 그러네요. 자, 1번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2번. 남편의 평일 대비 주말에 육아 시간에 참여 시간의 증가율이 가장 큰 것이 가사다 그랬습니다. 증가율이거든요. 가사. 남편이 증가율이니까 4.5배입니다. 4.5배. 4.5배 넘어가는 게 있나요? 4.8배가 있어요. 외출. 4.8배예요. 가사가 아니라 외출입니다. 2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남편이 육아 중 위생에 참여하는 총 시간은 평일이 주말보다 많다. 자,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물론 여기서 요구하는 바는 뭐예요? 요구하는 바는 평일이 주말보다 많다. 그러면은 전체 총 시간이니까 평일 나와 있는 남편의 수치. 그죠? 자, 거기다 얼마를 곱해야 돼요? 곱하기 5. 그죠? 그 다음에 주말은 뭘 해야 됩니까? 곱하기 2.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남편이 위생이 죄송합니다. 위생이네요. 어쩐지 위생이었습니다. 왜 위생에 대한 것을 얘기하냐면은 자, 전체를 보게 되면 사실은 평일에 남편이 평균 46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를 곱해봐야 230인데 주말은 140분이거든요. 곱하기 2가 280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다 그랬는데 위생이라는 걸 제가 빼먹고 읽었네요. 자, 남편은 얼마 곱해야 된다고요? 위생 곱하기 5, 20. 주말은 남편 얼마 곱해야 된다고요? 곱하기 2, 16. 맞습니다. 3번 맞는 내용이고요. 평일에 아내가 4번. 평일에 아내가 육아에 참여한 시간 중 외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상이다. 자, 평일이 다 더하게 되면 더해야 돼요. 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하면은 700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 이상이 맞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작년에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실시한 독서캠프에 참가한 학생이 200명. 그런데 금년 독서캠프에 참가한 학생 수는 작년보다 남학생은 8% 증가, 여학생은 4% 감소해서 학생 수는 작년보다 5% 증가했다. 자, 어떻게 가야 돼요? 금년의 남학생 수. 자, 그러면은 작년의 장남이라고 할게요. X. 그럼 작년은 뭐예요? 작년의 여자. 몇 명이에요? 200 마이너스 X. 자, 올해 남자의 남학생 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8% 증가라고 했으니까 1.08 곱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상당히 더러워진다. 딱 증감만 얘기하면 돼요. 증감. 8% 증가한 양. 됐죠? 그 다음에 여학생은 4% 감소입니다. 됐죠? 자, 이게 얼마 증가했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5% 증가다. 200에다가 5%. 10이네요. 그죠? 정리 한번 해보면 0.12x 자, 마이너스 8 10 자, 0.12x가 18이고요. 12분의 1800 150명이네요. 자, 작년에 남학생 수가 150명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작년에 150이었고 올해 얼마냐고요? 150의 8%가 12예요. 162명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다음. 16번. 다음은 곡물에 대한 자료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곡물의 조사단위당 가격. 조사단위, 나와 있어요. 20kg라는 얘기죠. 20kg. 조사단위가 다르네요. 키로당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어요. 그죠? 오케이. 조사단위 일정하다. 자, 1번. 1kg당 가격이 가장 비싼 거. 바로 나왔네요. 그죠? 1kg당 가격이 가장 비싼 것은 콩이다. 콩. 자, 60으로 나눠 볼게요. 쌀은 20으로 나눠야 되겠죠? 자, 그래도, 한 3만원이 안 됩니다. 찹쌀은 한 3만원이에요. 3월 기준이에요, 3월. 검정쌀은 키로당으로 따지면 12,000원? 12,000원? 60. 18,000원. 찹쌀이 얼마였어요? 찹쌀이 3,000원이었네요, 3,000원. 그죠? 3,000원. 키로당으로 따지면. 쌀은 얼마였어요? 2만원이 아니라, 한 3,000원이 안 되는 거죠. 찹쌀은 3,000원이고. 그 다음에 검정쌀은 4,000원이고. 자, 여기까지는 검정쌀이 제일 비쌉니다. 자, 콩은 얼마예요? 10,000원이 넘어요. 참깨는 4,000원 좀 넘습니다. 콩이 가장 비싼 게 맞네요. 1번 맞습니다. 자, 다음 2번. 2월 대비 가격의 변화율이 가장 큰 것은 검정쌀이다. 자, 가격의 변화율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선생님, 이거 킬로그램 단위로 바꿔야 되나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60 곱해서 하나, 60 곱하지 않고 킬로당으로 하나, 증가율 자체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의 변화율이랬네. 속임수. 변화율은 뭐예요? 증감률, 절대값이라고 했죠? 무슨 얘기냐면은 10% 증가와 15% 감소가 있어요. 그러면 증가율 누가 큰 거죠? 10%가 큰 거죠. 증감률, 변화율은 누가 큰 거죠? 마이너스 15%.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자, 변화율이 가장 크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보세요. 2월 달에서 3월 달 갈 때 쌀은 5,000원 증가했습니다. 5,000원. 10% 좀 넘게 증가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찹쌀은 25만원에서 18만원, 7만원이 빠졌어요. 30% 조금 덜 빠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검정쌀은 얼마예요? 한 14,000원 정도 늘었잖아요. 10% 좀 넘게 증가한 거고요. 콩 택도 없고요. 참깨 택도 없다. 자, 이러면은 변화율이 가장 큰 것은 뭐죠? 변화율이 가장 큰 것은 찹쌀입니다. 찹쌀. 검정쌀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3번. 찹쌀의 2, 3월 조사단위당 가격의 평균이 검정쌀의 2배 이상이다. 뭐하란 얘기예요? 검정쌀하고 찹쌀 두 개를 비교한 거죠. 그럼 애초에 2배가 돼 있는 거예요. 조사 단위가 2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평균을 구하지 말고 평균은 2로 나눠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일단은 더한 다음에 찹쌀은 현재 2배입니다. 킬로당으로 가는 거니까. 자, 조사 단위당. 조사 단위당이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조사 단위당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해서 2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자, 검정쌀 한번 가볼게요. 226,500원. 23만 원이 안 돼요. 그죠? 찹쌀은 더하면 얼마입니까? 43만 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2배 이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3번도 답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2번하고 3번에서 2번 중에 2번이 검정쌀이 아니라 찹쌀.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수도 있어요. 과정에서. 자, 찹쌀로 가야 됩니다. 찹쌀. 자, 그래서 2월 대비 가격 변화율이 가장 큰 것은 찹쌀이다. 검정쌀은 변화율이 아니라 증가율이었다면 맞았을 수도 있어요. 증가율이었다면. 그죠? 증가율이었으면 맞았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변화율을 증가율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검정쌀이 아니라 찹쌀로 바꾸든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2월 대비 가격의 변화가 가장 작은 것은 참깨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빼기입니다. 빼기. 자, 2월 대비 가격의 변화.
문제 변화가 가장 작은 것이 참깨예요? 참깨네요. 1,500원이에요. 1,500원. 네, 확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가볼게요. 10% 소금 500g이 있다. 이 소금물의 일부를 덜어내고 같은 양의 물을 부은 다음 다시 5%의 소금물을 넣었더니 8%의 소금을 600g이 됐다. 잘 들으셔야 돼요. 10%의 소금을 500g 있어요. 일부를 덜어내고 같은 양의 물을 부었습니다. 그럼 양은 지금 얼마인 거예요? 500. 그죠? 500입니다. 다시 5%의 소금물을 넣었더니 8%가 됐대요. 자, 잘 보세요. 일단은 뭐 요거는 그냥 고지고대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이건 어때요? 500g 있어요. 몇 %예요? 몰라요. 그죠? 근데 5%가 있습니다. 얘는 몇 g이에요? 100g이야. 왜? 물을 덜어내고 물을 붓거든요. 소금물을 덜어내고 물을 붓어요. 그래서 500g인 거야, 지금. 근데 5%의 소금물을 넣었는데 600이 됐다는 얘기니까 100g 5%. 몇 %인지 몰라요. 그죠? 근데 500g입니다. 둘을 섞었어요. 8%가 됐어요. 됐죠? 8%가 됐습니다. 자, 이랬을 때 덜어낸 소금물의 양입니다. 자, 보세요. 3. 몰라요. 근데 5대1, 1대5잖아요. 1대5. 이게 5대1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5분의 3. 0.6이 돼야 됩니다. 0.6.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8.6%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더럽네. 그죠? 요거를 제가 시소로 하러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처음에 몇 프로였어요? 10%. 10%였어요. 이거였잖아요. 8.6%가 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43. 7이 빠진 거예요. 7. 그죠? 그러려면 얼마 빠져야 돼요? 70이 빠져야죠. 10%를 빼는 거니까. 맞죠? 자,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물론 여기다 다시 넣은 거예요. 70을. 물만. 그래서 8.6%. 근데 7이 빠진 걸 알았으니까 70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소금의 양 물어봤으면 만약 물어봤다면 7g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다음 표와 정보는 어느 병원에서 2017년에 실시한 의사 유형별 정신과 상담 건수에 대한 자료이다. 하반기 일반 의사에게 상담받은 건수는 이랬습니다. 자, 문제가 어렵네요. 이것도. 2017년 정신과 의사 유형별 상담 건수. 일반 의사 180건, 전문 의사 120건. 상담은 일반 의사와 전문 의사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2017년에 상담의 40%는 상반기, 60%는 하반기에 실시되었다. 자, 그러면 전체가 300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반기엔 몇 건인 거예요? 상반기에는 40%니까 120건. 상반기와 하반기만 놓고 본다면 120건, 180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문 의사에 의한 상담이, 자, 전문입니다. 90건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70%는 하반기가 아니라 전문 의사에 의한, 죄송합니다. 전문 의사에 의한 상담의 30%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문 의사가 120건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상반기에 30%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20건 중에 30%니까 36건. 전문 의한테 하반기에 받은 게 몇 개예요? 36을 빼니까 84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했습니다. 자, 라고 했고, 하반기 일반 의사에게 상담받은 건수를 구하시고 있어요. 끝났네요? 자, 뭐가 끝났어요? 전반기는 전문의, 하반기에 84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180에다가 84를 빼면 되죠. 그렇게 가는 거였어요? 답은 4번. 그러니까 별말 아닌데, 생소하면 헷갈려요. 생소하면. 됐죠? 자, 그래서 96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 20번 가볼게요. 다음은 이것도 어렵습니다. 어느 프랜차이즈 회사의 지역별, 월별 임대료 현황과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자료이다.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시오. 월별 임대료 현황.
322부터 100. B가 가장 많이 내네요. 임대료를. 그 다음에 지역별 월별 임대료 대비 매출액입니다. 자, 임대료 대비 매출액이고요. 백분율 아니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100분율이면 뒤에 단위가 퍼센트가 있어야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A, 8 나왔잖아요. 8. 단순하게 할까요? F가 뭐예요? 임대료 대비 매출액입니다. 그럼 매출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임대료가 100이거든요. 근데 비율이 3 나왔다. 이 얘기는 매출액이 300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임대료에다가 3 곱하면은 매출액이다.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22에다가 8 곱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매출액이에요. 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럼 19. 위의 자료를 보고 매출액이 가장 큰 지역을 구하시오. 자, A는 3, 2, 차례로 써볼게요. 8, 450, 7.5. 그 다음에 281, 7. 다음 255, 14. 그죠? 208, 13. 그 다음에 100. 가장 큰 거. 일단 지울 게 좀 보이죠? 얘는 지울 수 있어요. 왜? 작고 작아요. 그죠? 지울 수 있어요. 얘도 지울 수 있죠? 상대 비교잖아요. 왜? 이렇게가 2배인데 2배가 안 돼요. 지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여기 이렇게 가는 게 1.75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4분의 7 곱한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여기가 4분의 7보다는 일단 작아요. 대략적으로 곱해봐도 알죠? 자, 지울 수 있어요. 남은 게 누구예요? 2이 남았습니다. 2. 이런 여기까지 바로 캐치해야 돼요. 자, B랑 나왔는데 뭐 물론 보이긴 합니다. 근데 확인 차원으로 한번 가보죠. 255. 제가 상대 비교 말고 하나 더 가르쳐 드렸어요. 뭐예요? 뺄셈을 이용한 상대 비교다. 뺄셈을 이용한 상대 비교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크면 작은 걸 뺀 걸 쓰는 거예요. 195. 작은 건 그냥 쓰고. 작은 건 그냥 씁니다. 됐죠? 자, 보세요. 자, 이게 한 6분의 7 정도 됩니다. 6분의 7. 1.3배? 1.2배가 안 돼요. 됐죠? 1.2배가 안 됩니다. 자, 얼마 증가했습니까? 60 증가했어요. 60. 60이면은 1.3배도 넘어요. 됐죠? 이렇게. 물론 이건 그냥 가도 살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작은 숫자를 한번 가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D가 짱이다. 그 문제고요. 그 다음 20번은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의 문제를 줬어요. 여기까지도 뭔가 좀 계산하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배웠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20번에 매출액의 40%가 인건비다. 매출액 구했잖아요. 그 매출액에다 뭘 하라는 거예요? 인건비까지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살짝 재활용 해봅시다. 재활용. 살짝 재활용이에요. 자, 여기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0.4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매출액이니까.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뭐가 단순하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1,000만 원 이상인 지역이에요. 1,000만 원. 자, 얼마예요? 3.2. 3.2네요. 3.2. 자, 요거는 계산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3.2 정도 되고요. 얘 1,000만 원 넘습니다. 아니, 이렇게 낫겠다. 얘랑 얘랑 먼저 곱해볼게요. 0.4. 그러면은 120. 그 다음에 8.8. 128.8이에요.
자연수는 특자하지 않다 그랬죠? 125만 돼도 8 곱하면 1000이에요. 왜? 1000을 8로 나누면 125거든요. 이해되시죠? 8분의 1, 0.125.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넘었어요, 1000.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이 한번 곱해봅시다. 이게 3이네요, 3. 넘죠? 네, 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네 둘이 한번 곱해볼게요. 28. 280만 갈게요, 280. 곱해보면은 얼마예요? 80. 그 다음에 110. 아, 택도 없어요. 그죠? 택도 없네요. 자, 요거는 곱해봅시다. 얘랑 곱하면은 일단은 얼마예요? 100이 넘어요. 그죠? 왜? 250에다가 0.4 곱하면 100이거든요. 255니까 100 넘죠? 100 넘는 거에다 14 곱했어요. 넘죠. 됐죠? 자, 둘이 곱해봅시다. 883.2. 이거 볼게요, 이것만. 830에다가 넘네요. 택도 없어요. 됐죠? 네 군데입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제가 실제 시험 볼 때 수정을 해드렸던 것도 좀 있는데 요거 반영이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또 문제 풀면서 수정해드렸던 부분들도 반영해서 모의고사 풀이 마저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은 학원에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